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총선 전체를 이제 지켜보면서 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네.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뭐 조응천을 포함해서 네. 여러 군데 조성식과 대응했던 네. 있죠. 거기도 있고, 김영식. 예, 심판을 김민식.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까 심상정 의원은 이 심판으로부터 뭘 배워야 되나 질문했는데 조응천 의원은 뭘 배워야 될까요? 우선 저는 그 나간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근데 나가서 무소속으로 뛴 분은 저는 차라리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겨서 민주당이 오겠다. 민주당을 개혁하겠다. 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남양주에서 세 번째 도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두려운 도전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떨어지면 저는 다시는 이제 출마 못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게 진짜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같이 열성적으로 뛰어야만 이기는구나, 진보는. 그걸 느낀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구나. 이번에 정말 너무 열심히 뛰는 거예요. 네. 캠프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네, 네. 그런데 일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심지어 제가 친척이니까 안 찍으면 너랑 의절한다 이러고 있더라고.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10표씩 모으거든요. 조응천 의원을 우리 당원들이 뽑아주셨을 때 네. 처음에 23일인가 만에 왔을 때 249표 차로 이길 때 네. 그때 이거보다 더 열심히 뛰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번 총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리더십에 대한 감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한동훈 리더십, 네. 이재명 리더십 등등 할 수 있는데, 자, 이대로 만약에 굳어진다면은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건데, 경선 공천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로의 핵심이었죠, 이재명 대표. 어떻습니까? 이대로 굳어진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앞길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 네. 검찰의 괴롭힘에 시달리면서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욕도 많이 했고 네. 특히 사법 리스크 운운했던 분들이 이제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시켜서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재명 대표는 단식해서 목숨 건 단식 네. 그리고 테러 테러. 칼침 테러 당하고 나서 네. 진짜 이번에 독하게 결심하고 더 심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민주주의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경선 다 붙이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선 결과를 놓고 막 네. 불만도 많고 탈당도 하고 막 시끄러웠으나 어쨌든 지금 네. 뭐 200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기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 기준이 150 플러스 한 석인데 그거는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로서의 위상도 확고해지고 네. 차기 대권 후보로서 흔들림도 줄어들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는 대안 제시 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네. 대표는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 전체를 보면 저는 이광재, 추미애, 조국 우리 개혁 진영으로 보면 조국 대표가 사실은 그 일반 민주주의 과제 왼쪽을 확실히 내가 담당하겠다. 쇄빙선이 되겠다. 네. 오른쪽 이광재 의원 만약에 의원이 된다면 이광재 의원은요. 되게 실용주의적이면서 개혁성을 잃지 않고 가는 사람이니 네. 민주당이 중도냐 중도 리버럴이냐 중도 좌파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민주당이 중도로서 완성되는 구도가 돼요. 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네. 봐서 네. 이광재 후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자, 이제 천민희 네. 의원 이제 곧 아마 당선자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좀 더 이제 여유 있을 때 네. 심층 분석을 네.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국회에 가면 정말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어수선하고 바쁜데 근데 네. 또 승리하셨으니까 기분 좋게 아니죠. 나와주셨는데 승리한 건 아니고 할 가능성 가능성이 큰. 네, 출구조사 결과 가능성이 큰 이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